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오늘 외출하기 전에 화장대 앞에 앉아 있는데 한쪽 구석에 뽀얗게 먼지 쌓인 립스틱들이 보이더라고요. 어차피 마스크 쓰니까. 립스틱 바르면 마스크에 묻는 것도 싫으니 사용하지 않은 지 벌써 1년이 넘었네요. 버려야 하나? 백신 맞고 나면 다시 써야 하니 놔둬야 하나? 영영 안 끝날 것만 같은 마스크 생활에 잠시 고민하다가 먼지 툭툭 털고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얼마 전에 너무 목이 말라 잠시 물을 마시는데 옆에 있던 지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 나 명희 씨 얼굴 처음 보는 것 같아. 1년을 넘게 알고 지내던 분인데 생각해보니 코로나 이후에 만나서 단 한 번도 마스크 안 쓴 얼굴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더욱 놀라운 건 마스크 있는 얼굴이 그냥 그분의 얼굴로 완전히 인식이 돼서 마스크 벗은 모습을 궁금해하거나 볼 생각도 못 해봤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에서 얼른 벗어나게 되길. 오늘도 희망을 품고 광교 원더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 원더풀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소식 경기 양토 음식편 명디 김명희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실 두 분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나님, 유디님. 네. 저는 오늘 진짜 립스틱 보면서 네. 엄청 고민했거든요. 그렇죠. 이거 버려야 되나? 맞아요. 사실 오늘도 안 바르고 나왔잖아요. 마스크에 묻을까봐. 네. 두 분은 어떠세요? 화장품들 무사한가요? 아니 마스크를 이제 해서 이렇게 보이는 위쪽만 눈썹만 맞아요, 맞아요. 아래는 근데 그게 사실은 마스크를 쓰니까 이제 호흡하는 거에 습기도 차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이 아래쪽으로 트러블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맞아요. 사실은 화장하는 거를 조금 안 하게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눈 화장만 하고 다녀요. 그렇죠. 눈썹만. 네. 저는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너무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원래 평상시에도 그렇게 화장을 하는 편이 아니라서 근데 여름에는 특히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쵸, 화장 그쵸.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마스크가 다 가려주니까 화장 안 해도 네. 맞아요. 저는 아니, 편하더라고요. 저희 신랑이 면도 안 해도 돼서 너무 편하대요.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 이제 마스크를 벗을 일 없으니까라고 네.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연찮게 이야기를 해야 돼서 벗어야 될 상황이 생기면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맨 얼굴이라는 거에. 그리고 입술색이 정말 네. 없잖아요. 피곤해 보인다. 어디 그쵸. 아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멋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 안 묻어나는 립스틱들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그런 것도 아무래도 있네요. 있죠. 여름에는 특히나 땀 때문에라도. 그러니까요. 근데 뭐 그 정도로까지 제가 할 화장을 정도는 아니고. 좋아하지는 않아서 그렇죠. 그래도 네. 일단은 립스틱은 남겨두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또 이제 뭐 마스크를 쓰고 가야 하겠지만 네, 어디든 오늘은 또 가야 어떤 되잖아요. 곳을 어떤 저희가 곳에 가게 갈까요? 되나요? 네. 오늘은 경기도 양주로 가볼 거예요. 양주. 네. 양주도 낯선 곳이에요. 네, 잘 낯선 곳인데 가볼 일이 없었던 많이들 곳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그런 관광지로 유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되게 많이 가보셨을 건데. 저는 이거 드라마에서 한번 네. 양주시에 관한 드라마가 있어갖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 양주시라는 게 있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명디님 공부 말씀이 못했나 우리가 봐.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양주라는 그곳이, 게 예. 낯선다는 네. 뜻 같아요. 양주 맞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양주시는요 경기도의 중북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북부. 서울 북쪽으로 해서 서울하고 접해 있고요. 아, 예, 네. 동쪽에는 의정부시, 포천시, 또 북쪽에는 동두천, 연천. 네. 우리 지난번에 연천 했었죠. 네네. 네. 그리고 서쪽에는 파주시와 고양시가 있어요. 이렇게 둘러싸인 지역에 그러네요. 있어서 이 경기도 양주가 사실 이 삼국시대에는 서로
차지하려고 했던 땅. 네. 고구려 백제가. 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신라가? 그 치열한 쟁탈전의 현장이었어요. 땅이 그렇구나. 되게 좋았나 보다. 그쵸? 네, 이게 이제 네. 아무래도 수도하고 가깝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일 처음 백제가 일단 고구려의 침략에 대비하면서 여기에 북한 산성을 일단 쌓았어요. 그럼 처음엔 일단 백제 땅이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고구려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펼칠 때 고구려가 차지했죠. 그렇구나. 그렇군요. 네. 그리고 나서 삼국 통일 과정에서 이제 음. 신라가 당나라의 도움으로 이제 고구려와 백제를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쵸. 나당 연합. 나당 연합. 그렇죠. 그런데 당나라가 안 나갔죠. 맞아요. 신라까지 차지하려고 이제 욕심을 부렸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20만 대군을 이끌고 당나라 장수 이근행의 부대가 네. 매초성에 주둔을 했는데 네. 바로 이곳이 양주에 있어요. 매초성이. 아, 그렇군요. 네. 여기 당나라 군대가 대군인데 음. 거기에 딱 거기에 자리를 딱 잡았다는 있었죠. 얘기는 예. 거기가 유충지였나 그러니까요. 봐요. 네. 그러니까요. 탐나는 땅. 어. 그렇죠. 그런데 신라가 게릴라 전술로 당나라 20만 대군을 요 매초성에서 무찔렀죠. 내초성 아. 전투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국사책에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국사 국사를 잘하셨어요. 이렇게 다 네.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런 음. 다양한 이런 전투의 흔적들이 있는 곳이고요. 네. 또 이제 그 조선왕조에서는요. 왕이 네. 붕어하면 이제 사방 그 백리, 그러니까 40km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네. 강을 건너지 않는 곳에 왕릉을 조성했대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딱 이곳도 양주가 딱 그 적합지였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태조 이성계의 권원릉을 비롯해서 네. 세조의 광릉 아. 등이 있어요. 음. 네. 네, 이렇게 왕릉도 있죠. 또 네. 이제 산도 있고 들판도 있어서 네. 이 왕실의 강무장으로도 자주 활용이 되었어요. 강무장? 강무장은 뭐예요? 강무장? 강무장 뭘까요? 네, 이 산하고 들판이 딱 있다고 하니까 감이 딱 오실 것 같은데 축제를 벌렸을까요, 여기서? 강무장이 무가 뭘까요? 네, 우리 무- 왕들의 놀이터라고 아. 하지요. 아, 네, 이 국왕의 무예 연마를 위한 공식 수렵장이었어요. 아, 사냥 아, 네, 공식적으로 사냥터죠. 사냥할 수 예. 있는 그런 곳. 네, 아. 맞아요. 그래서 이처럼 여기는 이제 이 삼국시대 이 600년의 이런 역사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전에 왕이 사냥하던 곳이었고요. 지금은 또 무엇으로 유명하냐면요. 여러분들 가보셨을 것 같아요. 장흥 관광지. 장흥. 연애할 때 많이 갔어요. 여기가 네. 그 장흥이에요. 양주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장흥. 양주시예요. 네. 아, 강 그래서 송암 그렇구나. 스페이스 장흥 센터도 가봤죠. 네. 그죠? 예. 아이들 데리고 많이 가보고 장흥 아트파크에 아트파크. 송암 네. 민속박물관도 네, 있고요. 네. 또 북한산 국립공원, 우리 여기 송추계곡. 송추계곡. 그러니까 아는데 다 알죠. 네. 그렇죠. 네, 또 그 외에도 우리 중요 무형문화재가 여기 있어요.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주 별산대놀이. 맞아요. 네, 알아요. 그다음에 나전 네. 칠기장, 뭐 양주 농악, 그리고 이제 사적으로는 회암사지, 아. 온릉, 양주 대모산성 등 이제 음. 풍부한 유무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에요. 오, 자, 대단하네요, 역사가 엄청 진짜. 깊네요. 오, 자, 역사 이런- 깊은 이곳에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네. 요거는 노래 듣고 와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광교 원더풀,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소식, 경기 향토 음식 양주편입니다. 노래 듣고 왔으니까. 네, 오늘의 요리 이 역사 소개해 깊은 주셔야죠. 양주의 음식은 뭔가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요리는 이 흔한 재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두 네. 분이 드셔보신 적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뭘까요? 바로 꽁 요리입니다. 아, 꽁? 꽁이요? 네. 저는 먹어봤습니다. 아, 진짜요? 정말요? 저는 어. 꽁못 먹어봤어요. 저도 꽁 먹어본 적 저 없거든요. 어렸을 때 먹었어요. 아. 저희 외가댁에 가면 그 외할아버지가 네. 사냥을 하셨어요. 그래서 꽁 잡아갖고 오셨어요. 우와. 아니 지난번 털랭이 국수도 시작하셔서 진짜 어릴 적에 못 먹어본 게 없으신 분이 굉장히 풍요로운 그러니까요. 식생활이셨어요. 꽁은 이제 그거잖아요. 꽁 먹고 꽁 먹고 알 먹고. 네. 맞아요. 이게 꽁과 관련된 몇 가지 속담들이 그쵸? 있어요. 네. 근데 그 꽁 먹고 알 먹고가 그 나온 배경이요. 네. 네. 꽁이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래요. 아. 그래서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면 엄청 잽싸게 빨라요. 네. 날아가 그거 버리는 사냥하기 거예요. 쉽지 않으셨겠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예민한 꿩도 알을 품고 있을 땐 도망가질 않아요. 역시 모성인가요? 네, 맞아요. 모성애가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알을 버리고 도망치는 일이 없으니까 네. 알을 품고 있는 꿩을 발견하면 꿩을 꿩도 쉽게 먹고 잡고 알도 먹네요. 알도 먹는 거죠. 아우, 네. 슬프다. 이건 아니잖아. 사실 꿩 먹고 알 먹고가 사실 굉장히 모성애를 이용한 아주 그런 건데 좀 아니네. 특히나 또 꿩이 있던 둥지까지 가져다 땔감으로 쓸 수 있으니까 한 번에 여러 너무 가지 알뜰하게- 일석삼조라고 너무 알뜰하게 베껴 먹는다. 어떡해. 갑자기 급 슬퍼져요. 그렇죠. 아, 예. 내가 뭐 그런 꿩 속담도 있지만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네. 장기전인가 그것도 그죠. 왜 꿩 맞아요, 맞아요. 그거잖아요. 꿩 얘기였죠. 네, 맞아. 그 수컷이 암컷말 안 들어가지고 네, 맞아요. 덫에 걸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장기전에 나오듯이 이제 꿩은 암컷과 수컷의 생김새가 좀 달라요. 원래 동물들이 보면 좀 수컷이 더 화려하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수꿩인 장기가 이제 빛이 화려하고 곱지만 이제 암꿩인 까투리는 그렇지가 않대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일부 다처제 조류들이 네. 이렇게 암수 생김새에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해요. 그렇구나. 아무래도 이제 유혹하려면 그렇죠. 네, 화려해야 예. 되죠. 공작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제비 같은 경우는 일부 일처제래요. 음. 그래서 이제 수컷 암컷의 생김새가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또 새로운 거 알았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리고 또 꿩과 관련돼서 또 재밌는 그 말도 하나 있어요. 단어도 있어요. 그 꿩 새끼를 우리가 꺼병이라고 불러요. 꺼병이. 네, 그러니까 약간 꺼병이, 네, 꺼병이, 우리 병아리 꺼병이. 하듯이 네. 꺼병이, 네, 꺼벙이로 가는 네, 건가? 근데 네. 걷는 모습이 조금 우스꽝스럽대요, 얘가. 또 행동이 좀 굼뜨고 좀 약간 어벙해서 네. 우리가 보기에서 좀 답답해 보인다고 해서. 아니 그래서 꺼벙이가 됐나? 날쌘 네. 꽁이 아기 때는 안 그랬나 네,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꺼벙이라는 말이 탄생했대요. 그래서 꺼벙하네.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이거야 너무 꺼벙이가 웃기네요. 잘하면 엄청 예민하고 그쵸. 똑똑한 지레로 지레로 이제 이제 잘하는 거네요. 애가 약간 좀 네. 걷는 것도 어두나고 좀 뒤뚱거리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꺼벙해도 나중에 꿩처럼 화려해질 수 있으니까. 저는 네. 나나님은 드셔보셨다고 하지만 네. 꿩 요리를 먹어본 적도 없고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제가 네. 이거 꿩 맛있나? 이거 어디에 뭐 꿩이 또 혹시 뭐 특별히 좋은 식재료인가요? 뭐예요? 네. 건강에 좋은? 꿩이 예로부터 좋은 음식 재료였다고 해요. 아. 그래서 삼국사기에 따르면은 신라의 태종 무열왕이 꿩고기를 유난히 좋아하셨는데 하루에 쌀 3말, 꿩 9마리를 먹었다. 쌀 세 말은 뭐야? 꿩 9마리 어떻게 드셨는지 모르겠으나, 네. 그렇군요. 그리고 조선의 임금 중에 가장 장수한 영조도 꿩을 무척 좋아했는데 그 영조실록에 보면은 뭐 송이, 생전복, 새끼 꿩, 고추장 4가지만 있으면 밥을 잘 먹는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좋은 해요. 건 다 드셨네. 송이, 그러게요. 생전복, 새끼꿩, 네. 꺼병이 그러니까. 예쁜 꺼병이를 네. 그러게요. 이렇게 이제 잘 드셨으니까 장수를 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 꿩은 또 건강에 매우 좋다고 그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어요. 특히 이제 꿩이 비장과 위를 보호하는 효능이 있어서 당뇨, 빈뇨 이런 곳에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래요. 요즘에 그렇군요. 그 성인병이라고 지금 네. 일상생활병이라고 한다지만 그 당뇨나 고혈압 어르신들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당뇨에 이게 또 좋은 음식이었네요. 네, 특히나 또 이제 젊은 사람들도 위 속쓰리고 막 이러시는 맞아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이런 분들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15세기에 쓰인 우리나라 최초의 식이요법서인 식료찬요에는요, 그 산후 설사, 그다음에 요통, 복통을 치료하는데도 꿩이 좋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군요. 생각보다 꿩이 그러니까. 저희 전통도 있고 약재료로도 오래된 쓰였네요. 식재료였는데 전혀 먹어볼 생각 못했던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꿩 요리가 그만큼 다양할까요? 꿩 요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조리법이 네. 굉장히 다양한데 뭐 백숙으로도 먹고요, 백숙. 구이, 네. 뭐 말린 포, 또 이제 뭐 만두, 만두석. 속재료, 네. 네, 그다음에 수제비, 잡채 등에도 쓰였다고 해요. 고기처럼 여기면 그렇죠. 되겠네요. 예, 그냥 고기처럼 여기고 드시면 되고요. 특히 제주에서는요, 꿩 토렴이라고 불리는 꿩 샤브샤브 요리, 네. 그다음에 꿩 메밀국수, 꿩 엿까지 엿도 만들어요? 네. 그러네요. 진짜 이렇게 다양하다. 유명했다고 해요. 예. 음. 또 이제 뭐 꿩 푸고 와서 이제 꿩탕도 먹을 수 있고 또 꿩 알도
맛있는데요. 꽁 먹고 알 먹고. 꽁 먹고 알 먹고. 네. 알 먹고. 네. 이 그 꽁알은 좀 약간 작대요. 그러니까 달걀 절반 크기 네. 정도 되고요. 아, 그러니까 암탉이 처음에 내는 초란. 그 초란, 네. 예, 초란보다도 같은. 작대요. 아 그래요? 네, 초란보다도 진짜 작고 작던데? 이제 껍질은 약간 푸르스름하고요. 이런 음. 꽁알을 좀 찧어서 먹으면은요 흰자 부위가 쫄깃하고 네. 고소한 식감을 아. 가졌다고 해서 이제 네. 계란보다 비린 맛은 덜하지만 영양가는 더 높다라고 해요. 우리가 알기는 계란을 거의 완전 식품이라고 하잖아요. 네. 완전 단백질. 근데 꽁알도 못지않네요. 그쵸. 네, 다만 이제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저는 이제 꽁 네, 탕 먹어봤고요. 알은 드셔보셨어요? 알도 먹어보셨겠죠. 그러니까 네, 근데 알이 색깔이 약간 푸른빛이 나서 어렸을 때 어.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그거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꽁만두 국 먹었었거든요. 만두, 진짜요? 꽁만두 진짜요? 할머니 외할머니가 아. 이제 할아버지가 사냥을 해갖고 오시면 할머니가 이제 꽁을 잡아서 이게 막 다져가지고 그 만두 속에 속에다가 넣으셨구나. 넣어서 꽁만두를 해주셨어요. 정말요? 되게 다양한 음식들 소개해 네. 주셨잖아요. 뭐 꽁에 대해서. 네네. 근데 이게 이 중에서도 양주에서 또 네. 향토 음식으로 음. 이렇게 발전? 하여튼 향토 음식으로 소개시켜 주실 음식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 꽁 요리가. 네, 이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그것은 노래 듣고 와서 알려드릴게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광교 원더풀,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소식 경기 향토 음식 양주 편입니다. 네, 이제 우리 또 노래 듣고 왔으니까 네. 제가 아까 여쭤봤던 이 꽁 요리 저는 좀 생소한데 그 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양주의 향토 음식 소개해 주세요. 네, 양주의 향토 음식은 바로 꽁 만둣국과 꽁 냉면입니다. 근데 아, 아까 나나님께서 꽁 만둣국 드셔보셨다고 드셔보셨잖아요. 하셔서 오. 이따가 이제 좀 진짜 이 맛은 어떤지에 그러게요. 대한 생생한 궁금해요. 증언을 좀 들어보고 네. 싶어요. 네. 일단 먼저 제가 꽁 냉면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꽁 냉면. 네. 이 송나라 서궁의 고구려 견문기에서요. 세상의 고기 맛 중 고구려의 들색 꽁처럼 만미를 품어 왕과 오. 기인들은 그 오묘한 맛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와우.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네. 아니고 송나라에서도 이미 그렇죠. 이 이미 고구려의 알고 꽁 있었어요. 맛을 인정했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요 꽁 냉면과 만두가 전해 내려온 지역이 이제 평양과 함흥을 비롯한 한수 이북 지역인데요. 북한 쪽에서 예. 많이 먹었구나. 네. 이 지역의 조상들은 냉면과 만두는 꽁을 주재료로 빚어 만들었으며 또 평안도 추운 지방에서 꽁탕을 만들어서 네. 이제 밖에 이제 정결한 곳에 두어서 얼렸다가 밤에 아랫목으로 옮겨서 냉면을 말아 먹으신 거예요. 예. 이열치열. 어우, 네. 그렇겠다. 그래서 이런 꽁냉면이 이제 지리적으로 추운 이북 지방과 가까운 이제 이 경기 이북 지역의 양주군으로 전래된 거죠. 아, 가까우니까. 네, 지금이야 네. 뭐 이렇게 남북으로 갈려져 있지만 예전에는 뭐 같이 가까우니까. 가까운 곳이었으니까 예. 꽁 요리가 이쪽에서 발달이 됐구나. 네네. 네. 그래서 이쪽으로 전래가 됐는데요. 이 꽁냉면을 만드는 방법은요. 네. 네. 먼저 꽁 200g.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요즘 구입이 가능해요. 네. 네. 그리고 메밀가루 300g, 음. 고구마 전분 300g, 그다음에 무 반 개, 오이 2개, 또 배두 반쪽, 양파 3분의 2개, 그리고 통마늘, 실고추, 생강, 대파, 달걀, 소금, 국간장, 겨자를 먼저 준비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고기 양념으로 우리 고춧가루, 다진 파, 다진 마늘 필요하고요. 양념장으로는 소금 2작은술, 간장 2큰술, 다진 마늘, 다진 파가 필요합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재료만 봐도. 재료만 봐도 네. 네, 조리 방법. 먼저 냄비에 물을 보글보글 끓이다가 손질한 꽁과 크게 썬 물을 넣고서는 끓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꽁이 익으면은 꽁을 건져서 잘게 찢어 놓는 거예요. 네. 그리고 꽁뼈는 아까 끓인 국물에 다시 넣어주세요. 아, 발라내고 네, 나서? 뼈를 이제 그래서 1시간 정도 푹 끓여주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대파, 양파, 마늘을 넣고 또 이제 그 다음 30분 정도 은근한 불에서 끓여서 소금과 국간장으로 간을 해주세요. 이게 육수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 아주 국물을 진하게 우려내는 거예요.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아까 건져서 잘게 찢어놓은 꽁 그 살코기에다가는요 다진 파, 고춧가루, 다진 마늘, 소금으로 이렇게 묻혀주세요. 요건 또 고명으로 올라가는 거죠. 네. 아. 그리고 이제 메밀가루와 고구마 전분은 반죽해서 국수 틀에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이는 길게 채 썰어서 소금에 절였다가 짜서 양념에 묻혀주시고요. 자,
이런 다음에 냉면 국수를 삶아 그릇에 담고 아까 끓여놓은 육수를 부은 다음에 양념한 고기, 오이, 실고추, 채 썬 배, 달걀 지단 등의 고명을 얹고 겨자와 양념장을 곁들이는 거예요. 굉장히 정성이 좀 들어가는 네. 요리 같아요. 이게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국물 내고 네. 뭐 또 그쵸, 다 다 발라내고 발라내고. 또 다시 끓이고 이런 과정들이 쉽지는 않는데 이런 네. 거는 이제 가서 먹어야죠. 맞아요. 네. 그 양식 꽁냉면 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네. 40년 된 집이 있더라고요. 아, 40년. 네. 40년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거 좀 약간 의심스러운 경우들 많잖아요. 이거 진짜 40년 됐어? 막 이러는데 네. 그 많은 분들의 그런 후기들을 읽어보니까 뭐 음? 몇십 년 전부터 아빠가 다니셨었다. 아. 뭐 어릴 적부터 가봤다. 30년 음. 전에 가봤다. 이런 후기들이 엄청 많아요. 네. 그렇죠. 40년 네. 전에 다녔다는 글이 있다는 얘기는 진짜 그거는 네. 뭐 신빙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맛을 잊지 못해서 또 가고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저도 한번 이제 양주 가보면 이 집에 가서 한번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꽁냉면은 그러니까 어떤 뭐 맛일지. 40년 그쵸 40년 전에 먹어봤던 꽁만둣국 먹고 싶네요. 네. 네. 그러면은 만들 네. 수 있나요? 네. 꽁만둣국도 네. 그럼 소개해 주세요. 네, 근데 꽁 만둣국은요 양주의 향토 음식이라기보다는 농식품 올바로에서 보면 네. 강릉 김씨, 김열 종가 음식으로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아, 종가 네. 음식이에요? 음식.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 쉽게 먹기보다는 뭐 사냥하기가 싫다, 그죠? 네. 워낙 꽁 요리 자체가 네. 좀 구하기 힘든 그럴 것 재료라서 같아요. 네, 좀 재료를 소개시켜드리면요. 네, 재료는 꽁, 고기, 그다음 밀가루, 두부, 숙주, 무, 김, 마늘, 소금, 참기름이 필요한데요. 우리 보통 이제 고기만두 만들 네. 때 재료에서 그 돼지고기 넣잖아요. 아, 그 대신 네. 꽁을 넣으면 되는 것 아. 같아요. 예. 그래서 먼저 삶은 꽁고기를 살만 발라서 곱게 다지신 다음에요. 네. 데친 숙주, 두부, 배추, 양파를 함께 넣어서 만두 소를 만들어줘요. 네, 그리고 이제 밀가루에 메밀가루 섞어서 만두피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만두를 빚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꽁을 삶았던 육수 있잖아요. 네네. 그 육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만두를 넣고 아. 간장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 소끔 끓으면 들깨가루 넣고 불 끄고 나서 이제 황백 지단 우리 계란 지단 네. 우리 이렇게 명진님이 멋내는 잘 게 맞추신다는 네. 지단. 여기다 깨소금에 김을 고명으로 얹으시면 돼요. 아, 네. 이게 조금 독특한 재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건 뭐 들어가는 재료는 각자 다르게 네, 취향껏 하면 조금씩 되는 뭐. 거겠죠. 왜냐면 배추하고 양파를 넣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집에서 만두할 때는 김치, 맞아, 김치 속 털어내고 그거를 잘게 다져 넣고 네. 양파는 사실은 물 생길까봐 잘 안 안 넣는 넣는데, 걸로 제가 예. 기억하는데 뭐 또 그런 게 들어간다는 게 좀 독특하네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강릉 김씨 이제 종가 음식에서 하는 방법이고 사실 각자. 각자 집에서는 이제 꽁고기 넣으시고 원래 좋아하시던 재료들 넣어서 만들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네. 집에서 만두를 가끔씩 만들거든요. 저도요. 근데 이제 네. 그게 너무 퍽퍽한 거 우리 식구들은 싫어해서 그 네. 양파를 다져서 넣어요. 아. 일부러 물기가 좀 생기게 그러시구나. 네 넣어요. 저는 아주 두부나 네. 김치도 있는 힘껏 짜가지고 아. 아주 그냥.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저희 그렇게 식구들은 먹어요? 너무 퍽퍽하다 그래서 아. 저는 이제 네. 양파를 국물을 짜는데 아주 꼭 짜지는 않고 예, 적당히 저기 하게. 아. 저희는 해서 넣고 되게 꼭 먹어요. 짜게 해서 물 안 생기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네. 근데 그 아까 전에 꽁 네. 만두국 드셔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맛이 어때요? 궁금해요.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좀 그런데 음? 그 만두피가 여기서 소개할 때는 이제 메밀가루하고 네. 밀가루하고 같이 섞으라고 돼 있는데 저희는 그냥 밀가루만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식감이 메밀이 들어가면 좀 거칠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거칠진 않았고요. 꽁고기 자체가 되게 쫄깃쫄깃해요. 아. 네, 그래서 되게 식감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쫄깃쫄깃해요. 그렇구나. 네.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네. 도대체 꽁은 어떤 맛인가. 맛일지. 예. 담백해요. 그리고 굉장히 맞아요. 그 담백한 맛이 네. 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단맛도 지방이- 나요. 지방이 적어서 그렇대요. 네, 아. 지방이 거의 네. 없어서 퍽퍽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되게 달았던 느낌 아. 그리고 되게 쫄깃쫄깃했던 느낌. 음. 군침이 네. 도는데요. 또 그렇게 얘기를 아주 해주시니까. 생생합니다. 예. 네.
이게 꿩은 이제 지방이 거의 없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이 음. 성인병을 걸릴 확률도 낮추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이제 닭가슴살 말고 그쵸, 꿩고기 먹어야 되나요? 닭가슴살 많이 다이어트에 드시는데 네. 꿩고기가 네. 훨씬 더 좋은 거네요. 네네. 그래서 특히 그 꿩고기의 그 가슴살이 굉장히 부드러운 맛이라서 아. 일품이라고 네, 들었어요. 맞아요. 거기 예. 가슴살은 또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닭고- 그거 따로 이렇게 할머니가 얇게 썰어서 음. 이렇게 후라이팬에다가 아. 따로 구워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저 닭 진짜 같은 좋은 음식 그러니까 먹었었나 닭 봐요. 같은 경우는 가슴살이 퍽퍽살이잖아요. 네. 여기는 네. 아닌가 봐요. 그게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만두에 넣었던 그 고기는 되게 쫄깃쫄깃한 맛이었는데 그렇게 따로 이렇게 살짝 익혀줬던 건 되게 꿩 맛있었어요. 샤브를 해 먹는다는 거 보면 네. 그럴 것 같아요. 샤브가 그렇잖아요. 네. 그쵸. 퍽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은 못 그런 먹죠. 사람은 네, 못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꿩고기가 샤브를 한다는 거 봐서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하기가 좀 그러니까 먹어본 직접. 자만 네. 맛을 안다. 아. 네. 표현력이 영 네. 딸리네요, 제가. 네. 궁금해요. 그러면 우리 네. 꿩 먹으러 한번 양주도 가보는 걸로 해요. 네. 여름 보양식으로 이제 네. 올해는 우리 꿩 만둣국과 시원한 꿩 냉면 네. 드셔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소개시켜드렸는데 네. 어떠셨나요? 그러게요. 둘 다 저는 음. 정말 꿩고기 자체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음. 궁금하기도 하고 꿩냉면 같은 경우 또 음. 저희 남편이 냉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꿩냉면 육수 내가지고 밖에 얼려놨다가 이렇게 네, 약간 네. 살얼음 동동한 거에 이렇게 해서 음. 먹었다고 하니까 너무 여름에 막 너무 좋은 음식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오랜만에 추억 소환해서 네, 한번 다시 먹으러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양주에. 네. 도대체 이 많은 음식들을 다 언제 다 먹죠?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두 분 네.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꿩 대신 닭. 이런 말이 있죠. 적당한 것이 없을 때 비슷한 것으로 대신한다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예로부터 떡국에 국물을 내고 고명을 얹기 위해 사용하는 값비싼 식자재가 바로 꿩고기였대요. 궁궐이나 양반집에서는 꿩고기로 만든 떡국을 먹으면서 새해를 맞이했죠. 딱 꿩고기는 맛도 좋고 하늘닭이라고 불리면서 좋은 일을 가져오는 동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꿩고기를 구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꿩과 비슷하고 영양과 맛도 좋은 닭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대요. 그치만 요즘 우리는 힘들 때, 기쁠 때 치맥으로 닭과 함께하고 있죠. 코로나로 갑갑한 마음 치맥으로 날리고 꿩 요리로 몸보신 든든히 하셔서 이번 여름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광교 원더풀의 명디 김명희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